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들 잘 계획들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근데 일요일 날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지? 하지가 지나니까 어떡하지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또 이 자전거 타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왜? 우리가 말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노인내과 김모 교수님께서 이분이 노세의 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실제 9988 234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프지 않게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잠자는 듯이 죽는 게 가장 소원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병원에서 2, 3년, 많게는 10년씩 중환자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락사 안 되니까 외국에서 안락사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긴 투병 기간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간병 부담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그냥 아프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9988 234 조금 유식한 얘기로 그냥 오복 중에 맨 마지막 복이죠. 무지리종 고종명.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픔 없이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팍 죽는 거. 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가냐. 이제 노인네들 보면 점점 노쇠해지는 것 같다. 노화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연세 드시니까 점점 노쇠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쇠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쇠라는 것은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내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그 질병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 그 자연치료, 피지스 또는 파이지스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떨어지는 거죠. 질병이 많을수록 종류가 많고 깊을수록 우리 몸의 자연치료는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임종 직전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제 국민학교 동창 아버님께서는 오전에 업무를 다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근데 점심 식사하시고 잠깐 쉬시느라고 그냥 시골에 그 말을 그냥 주무시잖아요. 대자리 깔고 쫙 주무시는데 1시가 돼서 일 나가셔야 되는데 일을 안 나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9988 234 무지리종 고종명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질병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9988 234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compression of morbidity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발생한 기간이 질병이 늦게 발생하고 그냥 발생하고 나서 얼마 있으면 죽는 거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병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병이 발생하는 시간이 늦게 발생하고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길고 질병 발생 시간이 짧은 경우 이걸 갖다가 compression of morbidity라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잘만 관리하면 9988-234가 가능하다. 이렇게 서양의학자들도, 서양의학을 연구하신 분들도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쇠와 노화는 뭐가 다르냐 이게야. 노화는 그냥 세월입니다. 그냥 내가 뭐 78세 그럼 그냥 78세 그냥 그건 노화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노화예요. 노쇠는 그게 아니고 노화와 질병 등으로 인한 우리 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 이것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고 종류가 여럿일수록 빨리 늙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많을수록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아프면 빨리 늙는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노쇠가 왜 중요하냐 이게야. 나이 들어서 어디 아프면 예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하거나 뭔가 안 좋아서 입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 뭐 여기 스텐트 박는 거 이거 그냥 그건 시술이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의 부작용과 합병증, 이런 것들이 전부 노쇠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다 맞는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노쇠 증상은 어떤 걸 갖고 노쇠 증상으로 판단하느냐?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을 자주 느낍니다. 세 번째는 근육이 약해서 오래 걷거나 무엇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보행 속도가 자꾸만 떨어집니다. 5번째, 신체 활동이 자꾸만 감소돼. 자꾸만 움직이기 싫어지는, 이런 5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노쇠 현상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쇠 원인들은 1차성 노쇠가 있고 2차성 노쇠가 있습니다. 1차성 노쇠는 삶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냥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소량이 부족한 곳에서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면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산소량이 풍부한, 여기는 20.99%지만 산속에 23%, 바닷가 23%라 했어요. 이런 산소량이 풍부한 곳 생활하시는 분들은 노쇠가 늦습니다. 즉 병이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환 관계들도 빨리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산속이나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이 폐질환과 신장방광 관련된 질환은 적습니다. 또 신경정신질환도 적습니다. 왜? 전부 다 신장과 연결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2차성 노쇠예요. 요거는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심부전, 이 콩팥 기능부전, 만성 콩팥병, 그 다음에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 약물 부작용 등. 이건 건강관리를 잘못한 거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못해서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것이 2차성 노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노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쭉 10년, 20년 동안 진행되는 거고, 노쇠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왜 노쇠의 원인이냐고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이병, 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허리가 아프고 못 아프고 뭐 잠도 못 자가 뭐 불면증 어쩌고저쩌고 약을 5개 이상 먹는 사람, 이걸 다약제 복용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뭐 10가지 이상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중증 다약제 복용. 먼저 번에 그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무슨 약을 27가지를 먹는데 절대 장수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약에 취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은 5알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 다 먹고 있다 이게야. 또 10알 이상 먹는 사람도 많대요. 문제는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끊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노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일본의 면역학자 아보도로 박사에 의했던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이 심장질환자는 혈압이 올라요. 또 심장 허혈 증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약을 먹으면 콩팥과 간 기능은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소염 진통제, 진통소염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방법은 없어. 예방법. 적절한 영양 섭취. 골고루 먹어라 이 말. 편식하지 말고. 그 가장 좋은 게 자연식이야. 가공식품은 이 저영양이야. 고칼로리.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 영양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영양 섭취 중에 으뜸인 게 생식이고 그 중에 으뜸인 게 오행생식이야. 체질과 건강 중 맞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만큼 좀 왔다시가 있어.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라 이 말이야.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중심 잡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고 이 세 가지가 합성된 게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문자 보낼 수 있으면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자꾸만 참여하고 문자 달고 댓글 달고 하는 거라.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돼요. 참여하라 이 말이야. 꼭 만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 약을 끊어야 돼. 내가 이거 뭐 중풍을 뛰어야 되겠다. 고혈압을 뛰어야 되겠다. 당뇨병을 뛰어야 되겠다. 그게 뭔가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냥 약만 먹고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무병장수 웃긴 소리 좀 안 돼. 그 다음에 수면 시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된다며. 그러면 지키라 이 말이야. 나이 들수록 더 해야지. 지켜야지. 실천하지 않는데. 이런 거 실천하면 무병장수, 무지리종 고정명 9988234 된다니까. 실천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음식 균형 잡힌 적절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도 나이 들면 40세 이상 되면 근육이 빠지니까 그냥 이제는 자주 먹어야 돼. 저녁에 먹는 게 아니요. 아침에도 삼겹살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장어도 먹어라 이게야. 점심에도 먹어라. 저녁에도 먹어라.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이 말이야.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지. 건강식품, 단일 건강식품에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뭐 아직 근거 없는 경우가 많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좋다고 뭐 그 눈 좋아졌어? 젊었을 때 뭔가 좋은 거를 미리미리 해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관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고 이러면 만병이 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가고 만나고 이 뭐 국민학교 동창들 만나고 중학교 뭐 어디 사회에 무슨 활동을 나가.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서 또 이게 따지기 좋아해요. 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뭐가 들이대면 따지지 마. 그리고 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수치가 안 맞다 삐지지 마. 그 다음에 아이 더러워 씨발 안 가. 이게 빠지지 마. 빠지면 지만 병신돼. 나중에 오랜 데였고 갈 데 없으면 지만 골방에 앉아. 에? 벽 보고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신세한탄만 해요. 우울증만 더 깊어져. 그 지만 띨빵한 거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따, 삐, 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마. 오라는 데 있을 때 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장수의 유형이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늦게 나타나. 다른 사람은 50에 고혈압 당뇨인데 이 사람은 90에 고혈압 당뇨가 나타나서 91살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아주 왔다시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암, 뭐 심장병 이런 게 걸렸는데 이걸 극복한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이다. 거기 보면 뭐 폐암 말기인 사람, 뭐 간경화 병원에서 6개월 있다 죽을 거라고, 폐암 3개월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16년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 현재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건강해. 그래서 100살 살아. 내가 볼 때는. 유형이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프지 않게 그냥 100살까지 사는 것이요. 예방이 최선이라 이 말이에요. 9988-234 무지리종 고정명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젊어서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습관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988-234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